지금 드신 그 음식이 혈관을 녹이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노후, 그 시작과 끝은 오직 혈당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식탁 위에 몸에 좋다는 현미밥과 정성스럽게 깎은 달콤한 과일 한 접시를 차려두고 아주 뿌듯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당뇨에 좋다는 소문에 비싼 여주즙이나 돼지 감자차를 물처럼 수시로 마시며 내 혈당은 이제 안전할 거라고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의 머리를 쾅 하고 울리는 뼈아픈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약이라 철석같이 믿고 매일 챙겨 드시는 그 습관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췌장을 서서히 갉아먹고 결국에는 실명과 투석심하면 발을 절단해야 하는 비극으로 몰아넣는 소리 없는 살인마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저를 찾아오신 73세 이영수 아버님 이야기가 제 가슴에 참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술 담배도 입에 대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뒷산을 오르내리며 누구보다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유난히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자도 피곤하며 발바닥이 화끈거려 밤에 잠을 설친다는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당화 혈색소 8.5%의 중증 당뇨 확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제가 아침마다 몸에 좋다는 찐 고구마랑 미숫가루만 먹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제 몸이 이 모양이 된 걸까요? 하고 물으시는데 의사인 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몰랐던 혈당의 무서운 배신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고 2명 중 1명은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친구, 그리고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내용은 단순히 혈당 수치 몇 자를 낮추는 법을 넘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공원에서 지팡이 없이 걷게 하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줄 아주 귀한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4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여러분의 혈당을 뿌리부터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독이 되는 음식과 반대로 혈당을 꽉 잡아줄 기적의 방패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힘들게 땀 흘리며 뛰지 않아도 앉아서 혈당을 뚝 떨어뜨리는 거꾸로 식사법의 정교한 의학적 원리를 알려드리고, 세 번째로는 밤마다 침대에서 하는 5분 운동이 어떻게 수백만 원짜리 당뇨 약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싼 영양제 대신 우리 집 주방 찬장에 숨겨진 천연 인슐린 가루의 정체와 올바른 섭취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희망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집중해 주십시오. 73세 이영수 아버님께 제가 가장 먼저 처방해 드린 것은 비싼 수입 영양제나 강력한 약물이 아니라 바로 아침 식탁의 첫 입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침에 입맛이 없다고 간편하게 드시는 찐 고구마나 감자 또는 떡, 그리고 건강을 위해 정성껏 갈아 마시는 미숫가루나 과일 주스가 사실은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리는 최악의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몸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 혈당이 가장 낮아진 상태입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와도 같죠. 그런데 이때
흡수가 빠른 정제 탄수화물이나 액상과당이 들어오면 우리 위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췌장은 갑자기 쏟아지는 당분을 처리하기 위해 비상이 걸립니다. 인슐린을 한꺼번에 무리해서 쏟아부어야 하니까요. 이것을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공장인 췌장은 결국 지쳐서 파업을 선언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당뇨의 시작이자 온갖 무서운 합병증의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영수 아버님은 아침마다 밥 대신 고구마를 2개씩 드셨다고 합니다. 고구마는 찌거나 구우면 당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서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권해드린 아침 공복 첫 입은 바로 따뜻한 물 한 잔과 삶은 달걀, 그리고 견과류였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혈액순환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단백질과 좋은 지방, 그리고 채소의 식이섬유가 먼저 위장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먼저 들어가면 위장 내벽에 든든한 코팅막을 형성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춰줍니다. 아침에 사과 한 알을 드시더라도 사과부터 덥석 드시지 말고 반드시 삶은 달걀이나 두부를 먼저 드시고 나서 사과를 드셔보십시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세상이 환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물 마시는 타이밍의 비밀인데요. 식사 직후에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소화액을 묽게 만들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나쁜 습관입니다. 물은 식사하기 30분 전에 미리 드시거나 식사 후 1시간이 지나서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2번째 비법은 바로 식사 순서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사하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따끈한 밥 한 술 크게 뜨고 짭짤한 반찬을 드시나요? 아니면 국에 밥부터 말아서 후루룩 넘기시나요? 이제부터는 그 순서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셔야 합니다. 많은 전공의 분들이 어르신 환자분들을 통해 검증한 이 방법은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힘들게 뛰지 않아도 혈당을 획기적으로 안정시켜 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실로 강력합니다. 식탁에 앉으시면 밥그릇 뚜껑은 잠시 닫아 두십시오. 그리고 먼저 나물이나 샐러드, 쌈, 채소 같은 식이섬유를 최소 5분 동안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겁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장 속에서 끈적끈적한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이 그물망이 나중에 들어오는 포도당이 혈액으로 빨리 흡수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수문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채소를 충분히 드셨다면 그 다음은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십시오.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어 탄수화물을 적게 먹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밥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아주 조금만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몸에 흡수되는 당분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실제로 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식사 순서만 밥에서 채소와 단백질 순으로 바꿔도 식후 혈당 수치가 최대 40% 이상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영수 아버님도 이 식사법을 실천하신 지 딱 열흘 만에 아침 공복 혈당이 140에서 110으로 뚝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나중에 먹는 게 어색하고 반찬만 먹으니 짜다고 하셨지만 밥을 덜 먹게 되니 속이 더부룩한 것도 사라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밥을 배불리 먹고 나서 유난히 졸음이 쏟아지거나 기운이 빠져서 소파에 눕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세 번째 비법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식곤증과 졸음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이 끈적한 설탕물에 절여지며 뇌세포와 시신경 그리고 신장을 파괴하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아주 중요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혈당 조절에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기관은 어디일까요?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췌장도 중요하지만 진짜 정답은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에 들어온 포도당의 무려 70% 이상을 태워 없애는 소각장이 바로 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굵은 사람은 당뇨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파서 걷기조차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운동이 세상 그 어떤 비싼 약보다 보약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할 수 있는 5분 혈당 청소 운동입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 마치 공중에서 자전거를 타듯이 다리를 굴려주시면 됩니다. 딱 5분만 해보십시오. 이 단순한 동작이 허벅지 근육을 강력하게 자극해서 혈액 속에 떠다니는 남아도는 당분을 미친 듯이 태워버립니다. 만약 허리가 아파서 다리를 들기 힘드시다면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다리를 펴고 누운 상태에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바짝 당겼다가 다시 쭉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말초 신경까지 혈류가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거실에서 TV를 보실 때 멍하니 계시지 말고 발가락을 계속 까딱까딱 움직여 보십시오. 이영수 아버님은 이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고 저리던 증상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까지 씻은 듯이 나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발가락을 한번 까딱까딱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발바닥에서부터 뜨끈한 열기가 올라오는 느낌이 드신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참여와 실천이 건강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당뇨에 좋다는 소문에 휩쓸려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에 소중한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시는데 제가 오늘 그 돈을 확실하게 아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주방 찬장에 이미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놀라운 재료가 숨겨져 있거든요. 이 재료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는 오늘부터 완전 정복입니다. 마지막 비결은 바로 계피와 사과 식초의 마법 같은 효능입니다. 여러분 수정과 좋아하시죠? 그 수정과에 들어가는 계피가 사실은 엄청난 약재입니다. 의학적으로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우리 몸속 인슐린의 기능을 흉내내서 세포문을 활짝 열어주고 혈액 속에 넘쳐나는 당분을 세포 속으로 쏙쏙 집어넣어줍니다. 식사 후에 따뜻한 물에 계피 가루를 티스푼으로 3분의 1 정도만 아주 조금 타서 차처럼 드셔보십시오. 향긋한 향이 기분도 좋게 하고 혈당도 잡아줍니다. 또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식후에 마시는 식초물입니다. 식초의 시큼한 맛을 내는 초산 성분은 우리가 먹은 밥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효소의 작동을 방해합니다. 즉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죠. 밥을 먹고 나서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물 한 컵에 희석해서 마시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것입니다. 단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초 양을 아주 적게 시작하시고 꼭 식후에 드셔야 속 쓰림이 없습니다. 이영수 아버님은 이 4가지 습관을 3개월간 철저히 지키셨고 그 결과 8.5%였던 당화 혈색소가 정상 수준인 5.8%까지 내려오는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아버님은 인슐린 주사 맞을 걱정 없이 사랑하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노십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눈이 침침해서 손주 얼굴도 잘 안 보였는데 이제는 전보다 많이는 아니지만 또렷하게 보여서 살 맛이 납니다. 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이 모든 기적은 어떤 특별한 약이나 수술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입에 쓴 채소를 먼저 씻고 귀찮지만 식사 순서를 바꾸며 밤마다 침대에서 다리를 움직였던 이영수 아버님의 작은 의지와 정성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우리가 아끼고 돌보는 만큼 반드시 건강이라는 선물로 보답합니다. 나이가 들어 혈당이 오르는 것을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로만 치부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앞이 흐려지고 신장이 망가져서 사랑하는 가족이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비극을 막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4가지 비결들을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실천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뜨겁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긴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다시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위대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가족들의 눈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채소부터 먹는 게 유난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3개월만 꾹 참고 버티고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눈이 번쩍 뜨이며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반드시 맛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 버튼도 꼭 눌러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그 복이 여러분께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직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넘기 전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건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알림이 시니어 건강 25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